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기다리던 애플의 봄 이벤트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아이패드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봄 이벤트를 포함한 재밌는 내용이 여러가지 있으니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4월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른 때와 다르게 좀 특이한 인물이 유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리인데요. 시리에게 다음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물어보니 4월 20일이라는 날짜를 말해준 것입니다. 이는 애플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이스터에그일 수도 있는데요. 여튼 재밌는 유출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 이벤트에 대해 어떤 제품이 나온다는 애플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이벤트 초대장을 보면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초대장 이벤트는 사과 마크를 펜을 이용해 선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이를 놓고 새로운 애플 펜슬 3세대 출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 아이패드의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는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애플 펜슬은 실제 사물의 색상을 직접 저장해서 아이패드에 바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 특허 유출은 벌써 작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맞춰서 애플이 아이폰의 새로운 케이스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리콘 케이스로 봄에 어울리는 색상인데요. 2020년 애플에서 비슷한 시기 봄 컬렉션으로 아이폰 11 케이스와 애플워치 밴드를 출시한 적이 있죠. 이 케이스들은 이번 이벤트와 비슷한 시기 출시될 걸로 예측되는 만큼 몇 주 안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차기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12S 혹은 아이폰 1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노치 관련 이야기인데요. 차기 아이폰에서 노치의 높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출자인 듀란 류이는 차기 아이폰의 필름 샘플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맘때쯤 나오는 차기 아이폰의 외관 관련 유출은 대부분 적중하는 편이죠. 이 작아지는 노치는 이어피스 스피커를 상단 베젤로 이동, 그 결과로 노치가 대폭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치가 작아진다는 의견은 듀란 류이뿐만 아니라 밍치거, 맥 오타카라 등 다양한 유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의견으로 다음 아이폰의 작아진 노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2의 카메라 배열은 프로 시리즈와 다르게 두 개의 카메라를 나란히 배열하죠. 하지만 차기 아이폰의 카메라 배열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정보인데요. 이 정보는 인도의 한 기술 블로그에 업로드되었는데 이 블로그에서는 단순 업계 소스를 이용해 제작한 렌더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아진 노치 관련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대각선 배열의 카메라 소문은 처음 나온 정보라 더 색다를 수 있는데요. 이에 후면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배치되는 이유나 이 배열이 일반 버전이 아닌 미니 버전에도 사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외신에선 이 정보는 출처가 아직 이렇다 할 신용이 없으므로 일단 정확한 정보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0달러에 판매된 아이폰 11 프로 이야기입니다. 2,700달러면 한화로 약 300만원이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2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팔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폰은 중고이자 불량 제품인데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 아이폰은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마크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은 늘 생산 과정에서 실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표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로 사용자에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성 때문에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꾸로 오르는 조금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폰을 처음 구매한 구매자는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 불량을 확인한 뒤에도 잠시 보관하다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게도 불량도 불량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플 제품을 구매하실 때 혹시 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부 제품 구매 시 무료로 각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중고로 팔거나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요. 여튼 일본에서 이 각인 서비스를 이용해 잃어버린 에어팟을 찾은 재미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에어팟 사용자는 에어팟을 분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에어팟이 있지만 전화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주인이 앞에 있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물건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에어팟 주인은 에어팟에 엄청난 각인을 새겨 놓았습니다. 보통 각인에는 본인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용자는 가라아게 다이스키, 즉 튀김이 너무 좋아 라는 황당한 각인을 새겨 넣은 것인데요. 그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주인임을 인정했고 단번에 에어팟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각인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혹은 앞으로 케이스 한마디가 유행할 것이라는 재밌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튀김이 너무 좋아를 새겨놓은 주인은 도대체 튀김을 얼마나 좋아하는 걸까요? 이번엔 아주 짧은 소식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바로 카카오 멤버십 카드를 애플 월렛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애플 월렛에서 해당 멤버십 카드를 즉시 꺼내서 바코드를 이용해 이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당연 해당 기능만 보면 별거 아닌 기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에 애플페이 도입이 속도를 내고 그것을 카카오에서 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애플페이 출시 관련 정보는 전혀 없지만 이 이미지만 보고도 충분히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애플 소식 5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오늘 소식 중에 가라아게 다이스키, 즉 튀김 개조화 소식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시였습니다.